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팟캐스트에 이렇게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지금 팟캐스트 제목은 우아망이라고 정했는데, 사실 처음에 들은 우아망이 뭔가 하시겠지만, 우리 아직 안 망했습니다의 줄임말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뭐 어려워서 이런 팟캐스트를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아침 6시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얼떨떨하고 꿈속에 있는 것 같고 한데요.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부터 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왓츠더웨더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의라고 합니다. 네. 다음 분도 이준이랑 동업하고 있는 고우성입니다. 음악 병상합니다. 저는 9월동에 있는 문화공간 온마이 피벗 안에서 문화 기획을 하고 있는 오렌지 기지팀의 호두라고 합니다. 네, 저도 호두랑 같이 오렌지 기지 팀에서 오마이 피벗 문화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김승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안 했는데요. 저는 지역에 있는 인천에서 문화재단에서 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정구섭이라고 하고요. 밖에서는 곰곰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고요. 오늘은 뭐 처음이다 보니 어려운 이야기보다 요즘에 지역에서 살면서 혹은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같이 좀 얘기 좀 해보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 우아망이라는 이 이름이 처음으로 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프로젝트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프로젝트가 뭐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누구 할래요? 제가 뭐라거든요. 방송사고다. 우아망은 원래 우리 아직 안 망했어요라는 문장을 줄이어서 쓰는 저희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아까 소개했었던 김승민 대표님의 이제 온마이 피벗이라는 카페에서 진행을 했었던 일종의 강연회예요.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멋진 말들을 하는 그런 강연회는 아니었고, 그냥 소박하게 창업이라던가 아니면 자영업 같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관객으로 모여서 이제 우리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회사지만 하는 대표님들 4명과 실무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소하게 모여서 만든 실전 자영업 강연회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간단한 전시 같은 것들도, 일에 대한 전시 같은 것들도 같이 만들어 가고 이제 커피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번 하고 싶었다가 오프라인에서 한 번만 진행을 했었고, 다른 프로젝트들로 이제 대체해서 저희의 창작력 같은 것들을 불태우다가 이제 팟캐스트가 되어버렸네요. 실제로 한 번밖에 못했다고 하니까 코로나 시기였나요? 이때가? 아니요. 저희가 우리 아직 안 망했어요를 이제 만들고 나서 처음 시도했었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 지쳤죠. 네. 그래서 넥스트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들은 다 엄청 소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사실 문제이긴 해요. 그쵸?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게 항상 이게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도 그 우아망 하시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팀을 만들고 나서 맨날 이제 오는 일, 밖에서 오는 일 같은 것만 하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처음 기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왓츠더웨더라는 팀이 엄청 너무 커 보여가지고 여기 내가 누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막 전시를 준비를 했는데, 전시 같은 것도 처음 준비를 해서 엄청 바쁜 일정 속에서 막 밤새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결과물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처음
한 거 치고 괜찮았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이 퇴퇴퇴에 들어왔던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퇴퇴퇴에서 공간을 빌려달라고 왔었던 거여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한번 보고 좀 되게 재밌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든 조금 꼽살을 좀 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희가 뭐 매장을 와 보셔야지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매장이 1층밖에 없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2층에서 하고 있지만 1층밖에 없었어가지고 그 1층을 거의 이제 그걸 하면 이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장사를 못 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주 쓰린 마음을 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좀 꼽살을 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했었던 프로그램으로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마음이 양가 감정이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커피를 최대한 많이 돈을 지불하고 사 먹으려고 서로 나름 노력을 했었죠. 그렇죠. 도와주기 위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퇴퇴퇴 모임을 이제 저는 이 모임에 이제 멤버는 아니니까 이 퇴퇴퇴 모임 처음 안 건 그 책이었던 것 같아요. 북캠프. 네, 그 책이었는데 그 책이 이제 각자 죽었을 때 마치 이제 글을 남기듯이 남기는 내용을 묶어놓은 거였는데 제가 너무 사무실에서 일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 읽고 재밌어가지고 카톡 보내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이런 책 이거 너무 재밌다 했을 때 처음으로 퇴퇴퇴에 대해서 안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제 우아한 거 사실은 퇴퇴퇴에서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퇴퇴가 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도 뭐 멘트 어떤 예. 퇴퇴퇴는요, 진짜 시작을 어디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냥 같이 모여서 뭐 아침에 얘기나 합시다 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사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만한 시간도 별로 없고, 보통 일하다 보면은 이제 저녁 넘어가기 일쓰고 야근하기 일쓰고 이러니까 우리는 대체 언제 모임을 도모하지? 우리는 언제 좀 재밌는 일을 하지? 고민하던 찰나에 보니까 사업에 성공한 어르신들은 아침 조찬을 하시더라고요. 아침 조찬을 저기 좀 큰 식당이나 아니면 홀 같은데, 호텔 홀 같은데 빌려가지고 스프 같은 거 떠먹으면서 막 성공한다!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거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만의 조찬으로 모이기로 했고, 우리는 소소하게 맥모닝 먹으면서, 예. 그게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 왜 퇴퇴퇴가 됐죠? 모인 사람들이 다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들이라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너무 무슨 협회나 모임, 집단 뭐 이런 단어는 쓰기 싫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외주 제작 비슷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모으고 나니까. 그래서 남들한테 휘둘리는 거 말고, 그리고 남들 이야기에 저희가 팔랑팔랑 거리지도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몰라 안 들려 퇴퇴퇴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활동을 하자, 우리만의 요새 같은 거, 창작 요새 같은 걸 만들자 라는 가볍고 무겁고 허무맹랑한 이유로 시작을 했었던 게 퇴퇴퇴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뭔가 모임하면 요즘에는 다 저는 이제 워낙 지원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모임하면 되게 공식적이어야 하고 뭔가 회차가 있고 규정되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좀 자유롭게 모이고, 그리고 또 아침이라는 시간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되게 제가 육아휴직을 이제 1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떠드는 걸 거의 처음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하면 괜히 뭔가 미라클 모닝 하는 것 같고, 1년에 뭐 한 몇 번 안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만으로, 그 일어나는 것만으로, 그리고 아침에 뭐가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이걸 오전에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좀 이렇게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가 각자 이제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요 나이대도 거의 비슷하게 모여 있는데 요즘 내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각자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뭐 서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감도 해주고 아 너는 이렇구나 나는 이렇구나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 오른쪽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번엔 왼쪽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거이신지? 이게 고민이 사실은 다 이제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들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제일 큰 고민은 항상 하는 건 뭐 회사의 잔고 이거는 모두의 지금 고민일 것 같고 그렇죠. 회사 잔고가 제일 고민이죠. 뭐 요즘에 어렵나요? 지금 많이? 제가 뭐 카페 상황 이런 걸 모르니까 항상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는데 어렵고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거의 아침 5시, 6시에 나오신다면서요? 원래 그 6시, 7시 이렇게 나오신다면서요? 아침에요? 아침에 아니요. 그렇게까지 일찍 안 나오고 아침에 제가 문법 다 깔아놨더니 아니래. 하기 전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랬었었다. 1층밖에 없을 땐 그랬나봐요. 저는 원래는 한 8시, 7시, 8시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 작년부터 약간 맛이 가가지고 몸이? 네, 몸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이제 작년에 오기지랑 이제 합치면서 또 더 힘들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멘탈이 많이 깨져 있다가 뭐 그쵸 힘든 일들은 뭐 많죠. 여기서 이제 이제 고민 자랑 대회를 하기 시작하면 난리 날 거예요. 1시간 넘게끔 아마 떠들 건데. 결국은 잔고가 고민이에요. 네, 항상 잔고가 고민이죠. 대표님들은 이 잔고가 결국 이제 직원들 월급, 내 생활 할 수 있는 생활비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쵸. 네. 그게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 급여일 맞추는 거가 항상 제일 큰 고민이고 두 가지가 제일 그래요. 나머지는 이렇게 뭐 대금 지급하거나 이런 거는 하루 이틀 미룰 수 있는데 급여일은 미룰 수가 없고 카드값 나가는 건 미룰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제 맞출 때 민감하고 예민하고 뭐 그런 편일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고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조금씩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이를 이제 적지 않게 먹다 보니 여러 사회적인 압박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안 하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주변에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지금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긴 하지만 부모님한테 뭐 재정적인 걸 뭘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어떤 목적이 딱 정확하게 제가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고민들과 여러 가지가 지금 많죠. 나이가 점점 차가는 것도 고민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모든 고민이 이 지금 해주신 말씀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 보여서 거의 모두 주제와 같은 말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게 원래는 이제 이쪽 카페나 이런 거가 꿈이거나 이러신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오마이뉴스에서 갑자기 이 9월청에 갑자기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부터가 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카페는 정말로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카페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항상 했었고 그런데 그게 되게 막연했어서 뭘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게 막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건 정해진 건 없었고 근데 여행 쪽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고민할 시간들이 좀 생겼죠. 아, 여행이 뭐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여행이 곧 꼭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향하는 거라면 그게 멀리 가야지만 여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외로 나가야지만 여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오히려 약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여행이 되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좀 로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파고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컬에서 어떻게 재밌는 것들을 만들까가 된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여행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이제 흘러오게 된 것 같아요. 온마이 피벗이 무슨 뜻이에요? 온마이 피벗이요. 온마이 피벗이 그거래요. 레어라고 지어주잖아요. 네오가 나오고. 네, 우리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여러 이제 이름을 논의하다가 그 노래 제목 중에 I be on my pivot이라는 외국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뜻인가를 보고 가사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벗이 우리 이제 창업할 때 보면 많이 쓰는 단어인데, 농구에서 이제 한 발을 붙여놓고 한 발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할 때 피벗이라는 말을 쓰고, 사업을 할 때도 그 피벗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중심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피벗이. 그래서 내 중심이 나한테 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의미로 일단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하고 있는 콘텐츠들이랑도 좀 많이 연결하고 했을 때 저희랑 되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그 카페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콘텐츠를 하고 여기를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카페 이름 되게 독특한데? 라는 좀 느낌을 좀 주고 싶었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아까 호동님이 자기소개할 때 아까 짧았지만 분명히 온마이 피벗을 이제 문화 공간이라고 한 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카페라고 할 수 충분히 있는데 이제 문화 공간이라고 지칭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이유일까요? 그쵸. 두 사람은 확신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은 아니 본인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오늘 첫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말이 막 섞일 수 있는 점을 먼저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캐스트는 소리로 듣는 건데 네. 지금 표정으로 다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 표정을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또 유튜브 해야 되는데. 그니까 이러면 하기 유튜브 쉽기 해야 때문에. 되는데. 몰라요. 이제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어야 돼요. 아침 6시에 이렇게 녹음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제일 어려워. 편하게 혹시 얘기하는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궁금한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저만 계속 질문을 쏟아내는 것 같아서. 저희끼리는 뭐 아까 그거가 제일 공감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이 카페를 차릴지 몰랐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힘든 이유에 가장 첫 번째는 그냥 뭔가 하나만 하면 괜찮을 텐데 자꾸 뭘 더 하려고 해서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수익도 내면서 거기에 우리는 이제 문화도 집어넣고 싶고 우리는 뭐 우리의 이런 목표나 이런 것들 이상향도 좀 갖다 조금 넣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또 좋은 동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해야 되잖아요. 어디 뭐 회사를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이 회사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해가는 과정이라면 이거는 이 창업은 시작부터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힘들어. 근데 주변에서 그럼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근데 또 이걸 그만하긴 또 좀 애매해. 일단 내 여기도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내 가족이랑 내 사람이 있으니까 게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하면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자꾸 뭐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렇죠.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맨날 하는 이야기고 다 우리끼리 있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말 만약에 뭐 하나만 한다, 용역만 한다, 아니면 매장만 운영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다. 근데 사실은 그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요.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돼야지 하나 결과물이 딱 제대로 된 게 딱 나오는데 그 자꾸 이제 뭔가 분산되는 느낌들. 그런데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용역에 막 미친 듯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도 막 커피 만드는데 막 거기에만 몰두해서 카페를 막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복합적이고 융합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약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뭐 이상한 걸 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은 생각들이 좀 들죠.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거라고 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온마이 피부스의 커피가 맛이 없진 않습니다. 이거 맛있고 기본은 다 해야 돼요. 네, 온마이 피치 같은 건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여기 오면 항상 그걸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맛이 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저희는 다 기본은 해요.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맞아.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면 기본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그거는 접어야 돼요. 그쵸. 하면 안 돼요. 그냥. 네, 맞아요.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할 거면 일단 무조건 기본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옆집만큼은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 갑자기 이제 대표님의 마인드를 바뀌었어.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창업이 아니죠, 사실. 힘들죠. 근데 이게 문제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장을 운영을 하죠. 근데 저는 매장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단 말이죠.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복합문화 공간과 플랫폼의 꿈이 있기 때문에 공간 플랫폼도 필요해서 공간의 거점이 필요해요. 그죠? 동네마다. 그 거점에서 이런 컨텐츠들을 운영해야 되니까 컨텐츠 만들어야 되죠. 근데 저희가 그 컨텐츠가 이런 우리 같이 하는 살롱 컨텐츠, 살롱형 컨텐츠도 있고 이걸 지금 뭐 한다고 새벽 아침에 지금 갑자기 또 팟캐스트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또 저희 무슨 로컬 창작자 양성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컨텐츠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있죠 카페 운영하죠. 또 외주 용역 들어오면 또 용역치죠. 그러니까 되겠냐고요 이게. 제가 뭔가를 하나를 포기를 하고 한쪽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좀 들고. 공공에서 이러지만 공공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지적은 확실히. 근데 그거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공공 쪽에서의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 사실 서울 밀집이잖아요. 저희도 물론 수도권에 포함이긴 하지만 인천도 서울 쪽으로 다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는 그냥 내가 그냥 지나만 다녀도 모든 그 청년들이 모여있는 문화인데 맞- 여기는 이런 로컬 사업이나 저희가 뭔가 문화 아까 말한 콘텐츠나 이런 걸 하려면 열심히 모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제발 우리랑 같이 하자 모아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공공의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서 그런 지원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원하고 싶은 그쵸. 그런 이야기 항상 저한테 하실 때 괜찮지만 예. 저도 해드리고 싶죠. 네, 제가 그쵸.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로또라도 되면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필요하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 네, 그쵸. 이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또 나중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좀 넘어가서 요즘 호드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여기서 이어지는 고민입니다. 이제 이 엄청난 일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대표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또 하려면 아주 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는 못하니까 근데 팀으로 어떻게 하면 잘 일을 할 수 있는가 요새 그 고민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개짱 2인자 모임을 한번 만들고 싶다. 라는
라는 생각을 하고 개짱 있거든요. 2인자. 네, 개짱이. 그래서 수소님을 약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2인자 네, 2인자 모임 한번 하고 싶어요. 진짜 이게 뭐 말로는 2인자 사실 실질적으로는 1인자인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패스트 팔로우. 2인자가 알고 보면 1인자죠. 그러니까 1인자 1인자 나무랭이들은 1인자는 책임만 질 뿐이지 모든 일은 2인자가 모든 1인자의 꿈은 2인자가 다 이루어져요. 2인자가 없으면 1인자는 없다. 의미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2인자라는 거는 사실 운영 책임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가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 전반을 두루 아는 사람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맞죠? 그렇죠. 그런 거죠. 눈치를 봐요. 1인자셔서 대표님이 2인자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1인자의 눈치를 보는 건가요? 모든 대표는 2인자의 눈치를 봅니다. 사실은 그건 진짜 고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년이 넘게 팀으로 일하는 이제 공공에서 일을 하니까 팀으로 일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팀으로 일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뭐 사실은 뭐 MZ 세대라 어렵다, 뭐 젊은 애들 대하기 어렵다, 뭐 나이 들어서 꼰대가 되면 꼰대라서 어렵다, 뭐 그냥 어렵거든요. 사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대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또 그 사람과 또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일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에 굉장히 10년째 하고 있고 저도 또 이제 복귀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고민이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팀에서 어떻게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꼭 이상한 이런 게 있으세요? 호주님은 어때요?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조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조직 문화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문화판이나 저희처럼 콘텐츠 만드는 팀들은 기획자 한 명이 되게 뛰어나가지고 그 기획자 개인 브랜딩 역량으로 팀이 굴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건 좀 지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팀으로 유명해지고 싶고 팀이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례가 인천에서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래갖고 좀 고민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은 우리도 가보면 그렇고 저희 이제 팀원 중에 한 명이 주말에 서울을 가서 이러한 어떤 커뮤니티 모임 같은 것들을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고 온 분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요즘에 유튜브에서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유명하신 어떤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판에 있으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명하신 일하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일하시는 분들. 유명 나랑 새겨 들으세요 아침에. 근데 여기에서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 몇 개 안 되는 모래 알갱이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한 줌 모래사장은 안 되지만 한 줌을 이렇게 만드는 느낌?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지? 그러면 각자 하고 있어요, 각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해보는 게 가장 그래도 좀 일이 좀 되더라라는 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했던 개인의 역량이 기대는 조직이 사실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환구직을 하니까 누가 하나 굉장히 도드라지게 일을 잘하면 그 친구는 결국은 어느 팀에서도 빼가던 얘 너무 튀어 다른 데로 보내하던 이게 결국은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 평균치에 또 수렴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도를 정맞는 거죠. 공공에서 사실 조직이 크면 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더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너무 이것만 했어. 이것도 해.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사실 되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얘기할 때 공공에서 이럴 때 다 제너럴리스트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조금 평균치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하니까 제 느낌은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처음에는 막 미술도 했던 친구, 역사도 했던 친구, 철학도 했던 친구 막 오니까 각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재미난 것도 있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뭐 윗선이 왜 이렇게 안 해줘 이런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사실 저한테는 항상 인사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해서 그 말에 공감하고 또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인천의 가장 큰 문제 뭔가 항상 사람이 없어요. 300만. 300만이잖아요. 진짜 큰 도시
싶은데 사람이 없다는 느낌을 왜 이렇게 지울 수가 없냐는 거죠. 왜일까? 서울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서울 그렇게 그거- 많아요 생각보다. 응? 아니 근데 명랑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지 적은지 판단을 다시 재정립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모임을 만드는 아는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술모임 하는 친구 인천에서 그렇게 안 모이더니 그 참가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차요. 똑같은 광고비를 집행해도 서울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설득할 말이 없어요. 그 친구는 소모임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친구인데 서울에 갔더니 멤버가 차고 인천으로 돌리면 이 멤버가 안 차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대학 개수나 직장 개수만 대충 비교해도 나오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인천 사람들도 사실 뭔가 모임을 하려면 뭔가 경험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서울권에서 찾잖아요. 그게 기본의 약간 패턴처럼 되지 않았나 또 싶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인천 사람 구출 작전이라는 건데 네, 설명해 봅시다. 오.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갑자기? 전환을 이렇게 한다고. 인구적 빌드업. 그거는 그쵸. 요런 니즈에서 출발한 프로젝트고요. 제가 서울로 일을 다닐 때 이제 서울에서 왜 이거 서울에만 있나 항상 공유 오피스를 다녔었는데 거기 게시판에 끝나고 뭐 술 한잔 할 사람 홍대에서 뭐 이런 주제를 갖고 모임 할 사람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 모임을 참여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은 너무 늦는 거예요.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내 언젠가 이 모임을 막차 시간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인천에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름만 정해놓고 그때 몇 년 전부터 인천 사람 구출 작전을 해야지만 생각을 해놓고 사실 뭘 할지 아무것도 그거 없던 상태에서 퇴퇴퇴 팀을 만나서 이름만 딱 던졌는데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였었죠. 이게 참 어렵네요. 사람이 없는 것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도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뭐 문화 쪽 향유를 조사해봐도 인천에서 안 놀고 서울 가서 노는 게 연구조사에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 향유 자체를 인천에서 안 나고 경기권이나 서울로 가서 하는, 그래서 인천은 실제 문화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아이맥스를 보려고 하는데 인천 CGV를 안 가고 용화맥이나 혹은 영등포로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스크린이 더 크니까. 용화맥은 근데 크죠. 네. 용어. 저 용화맥은 인정하죠.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을 보더라도 좋은 퀄리티에서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지역에서는 이런 이제 지금 뭐 오마이피봇이나 이제 왓츠더헤더나 하는 프로젝트나 이 사업들의 퀄리티가 낮으냐 하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지지 않는 게 항상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큰 얘기라 이것도. 그 아까 그래서 얘기하신 게, 그 호두님이 얘기하신 게 개인이 알려지는 것보다 팀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저희도 한 사업 7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가 알려지는 게 맞냐, 개인이 유명해지는 게 맞냐. 근데 대부분의 서울 쪽도 그렇고 어떤 회사 하면은 거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무조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테슬라만 해도 누구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누구다 이런 것처럼 그게 꼭 메인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리드 한 명이 떠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생각과 이런 걸로 창업을 했다라고 해서 브랜딩을 해서 뭔가 확장이 되는, 이게 가장 약간 포멀하고 쉬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워요? 그 방법이 회사 브랜딩을 하기엔 가장 쉬운. 그러니까 뒤늦게 뜬 회사들 다 보면 뭐 팀원도 그렇고 컬리도 그렇고 다 대표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루트를 따라가지 않나? 인천에서도 뭔가 알리려면 결국에는 개인의 한 명이 다 사업하는 분들 보면은 사업자명 잘 몰라도 사업자명이랑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사업자는 대표님들도 다 알아요. 그 대표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일종의 그게 신용 보증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우리 대출 받을 때도 네. 그냥 회사 처음 만들면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 그쵸. 대표자의 신용도를 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동네에서 처음에 저는 뵌 적이 없는데 그 테이니 테이블 만든 김태인 사장님 이야기가 맨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과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테이니 테이블을 이야기를 하고 이 동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게 작은 회사나 작은 매장들도 결국에는 스토리를 말할 때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나 그걸 만든 사람의 스토리가 입혀지는 것 같긴 하다. 그냥 사실 호두님은 지금 계속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네. 브랜딩이 중요하다로 이야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두 분이 지금 7년 남았죠.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두 분이 오래한 팀워크를 갖고 있는 건데 두 분이 같이 일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뭐죠? 사실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잖아요. 팀으로서 같이 하려면. 일단 둘이 같이 하려면 이렇게 신뢰는 바탕으로 되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금전적인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슈가 없이 둘이서 서로 신뢰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데 둘이 뭔가 만들어 나가는 거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되게 집착하는 스타일이고 경영 이런 거 되게 좀 좋아해서 경영이라는 행위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그게 습득이 돼 있어요. 자기 몸에. 그래서 자기의 패턴과 루틴이 다 있어가지고 그대로 해나가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이것저것 시도해서 집어넣는데 결국에 뭐랄까 대표자도 대표자인데 팀원들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를. 그러면 그 문화대로 회사의 방향이 이제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맞게 대답하고 있는 건가? 네, 이렇게 말하면 얘가 정리해 줄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사업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7년을 사업을 했어요. 아, 얘가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고 옆에서 얘기해 줄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죠.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한 3년 전인가? 와치도웨더의 멤버들은 와치도웨더 멤버들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대표들이나 아니면은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랑 면접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면접이라는 걸 봐본 적이 없어서 모르긴 하겠지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혹은 이 단체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회사와 핏이 맞겠다 아니면은 좀 어그러지겠다 이런 것들을 아니까 이틀 일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희가 먼저 와서 일하시죠 라고 했을 때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묘하게 사실 친구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영업을 나갈 때도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고 내가 일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랑은 일이 잘 될 것 같다 혹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게 사람이 풍기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얼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회사의 문화를 만든다라는 데 저는 동의를 조금 하는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협업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대표가 둘이거나 이럴 때 서로 맞춰가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좀 우리가 해왔던 것에 대한 막연한 확신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까 계속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김승인 대표님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욕심내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이제 팔로도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럼 진짜 무가치해지는 건데 할 이유가 없죠. 네. 다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중심 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정돈을 해나갈 것인가 내가 한 것들을 어떻게 잘 정돈해서 포트폴리오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가 아니고 과정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요새는 답변이랑 비슷한 건데 주변에서 하는 평가를 어떻게 하면 안 들어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생각보다 되게 사업적으로는 진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편이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보이면 사업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그죠. 근데 사업하는 거나 사실 일하는 거나 과정이나 프로세스 거기서 느끼는 고통이나 생각들이 비슷해서 저는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닌데도 공감이 많이 되고 있어서 사업하시듯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건 되게 유명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호두님 지금 옥마이표에서 그래서 팀원 앞에서 구하고 있나요? 구하고 맨 있지는 직위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나요? 저희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게 바로 결을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은 약간 그런 근데 견제들이 오는 저도 막 뭔 결이지? 무슨 결이지?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입으로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조금 오시는 분들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라고 거꾸로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그때 좀 약간 감동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 저 어디 전 재단에 있을 때 한 분이 저한테 제가 너무 혼자 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했더니 그러니까 팀워크를 얘기할 때 오륜기로 설명하더라고요. 오륜기? 네, 그러니까 원인데 각자 원이 있는데 오륜기 보면은 교집합분이 되게 작잖아요. 딱 그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정립할 때 그 교집합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 교집합만큼 서로 인정하지 못하면 이제 그냥 얘는 원이 굴러 떠져 나가는 거고 굴러가든 날아가든 하는 거고 아니면 그 오륜기 상태로 쭉 가도록 유지하는 그 공통분모, 그 교집합 부분만큼만 서로 이해하고 인지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동그라미인데 시간 지나면서 와서 서로 교집합만큼만 딱 하면 되는데 이게 더 뭉쳐지면 이제 막 하나에 서운해지고 이제 왜 나는 뭐 안 해줘 왜 막 힘들어지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 거리 유지, 밀당은 아니고요. 거리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일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분명히 있고 수직은 수직대로 수평은 수평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잘 세팅하고 설정하느냐 조직의 분위기에 맞게 우리가 하려는 목적에 맞게 그게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하는 고민이었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고민들이에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인력 관리는 사실은 사업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사람 뽑게 되면 그때는 한 번 더 팟캐스트에서 이런 분을 모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팔로는 좀 고민해보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랑 뭐 저도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주변에 보여지는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딱 봐도 뭐 인정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사업 성장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들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우린 자영업자야 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투자라든지 뭔가 뭐랄까요 좀 규모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보통들 보기 마련이니까 혹은 저희는 콘텐츠 업체니까 콘텐츠에 대해서 뭐 킬러 콘텐츠를 하나 만든다든지 뭐 너네 어떤 걸 한다 뭐 이런 게 알아서 보여지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어필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인정받기를 또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다들 각자의 삶을 사느라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방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스스로 계속 되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가 그 준희 대표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주변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칭찬을 갈구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 알리진 않지만 니들이 알아서 봐야 돼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기 마련. 근데 그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 평가를 사실은 내가 객관적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누군가의 평가가 모여서 저희 평판이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사업은 더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인데. 이제는 타인의 평가를 내 입맛에 맞는 필터를 앞에 두고 걸른다? 네, 거르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 발생. 거기서 발생하죠.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정해져 맞는 거예요, 있고 뭐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맞아요. 속으로 맞는데 근데 그만큼 뭔가 이렇게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보여지는 거에서 그 뭐랄까 진짜 사업적인 성공을 제외하고 증명해낼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할 때는 취미도 따로 갖거나 내 시간을 뭐 만들거나 이런 것들로 나의 가치라든지 혹은 그 내가 이직을 하면서 회사가 커지는 거에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희는 생각외로 단순한 것 같아요. 돈을 엄청 많이 벌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커지는 걸 보여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이 지속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 아직 안 망했어요 만으로도 진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죠. 네, 스스로 그런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가 이제 딜레마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진짜로 안 망하는 거에 만족하고 살면은 이제 현상 유지 그쵸.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저항하면 내가 괴로워지지만 뭔가 문제점들은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개선점들은 생기겠지만 또 동시에 괴롭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던 게 아니죠.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항상. 근데 그게 뭐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두 개는 사실은 약간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서. 근데 현상유지라는 단어가 되게 아쉬운 단어처럼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더 나아지고 싶거나 발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현상유지라는 단어가 너무 매력적인 단어 아니에요?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게? 그게 사실 되게 어렵죠. 뭐 임금 상승률도 뭐 2% 3% 되는데 2% 3%씩을 더 벌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평균보다 떨어지면 그걸 접어야 되는데 계속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우리 아직 안 망했어요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이 문장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그 노홍철 씨가 했던 이야기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면 돼. 이 말을 계속 강조했던 것도 사실 이건 과정 중에 있는 거지 결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되는 중에 사실 망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다고 해서 과정을 안 한 게 아닌데 진짜 맨날 하는 말인데 내가 결과물이 뭔가가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그걸 고민하거나 했던 과정이 없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 결과물이 없을 때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니까 뭘 했는지 저 사람이 뭘 고민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없으니까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도 저도 후배 사업하려는 후배들한테 뭐 와서 물어보면 일단 똥이라도 뭐라도 내놔야 돼. 결과물이 뭐라도 나와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갈구하고 그걸로 그 다음 단계를 가니까 라고 말을 하고 저마저도 이제 거기서 갇혀요. 결과물을 지금 이걸 내놓긴 좀 두려워. 그러니까 좀 아까 말한 기본이라도 돼 있지 않으면 내놓지도 않고 근데 그 과정마저 그 시간마저 제 주변에 보여줬을 땐 허송세월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또 신경 쓰고 그 딜레마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이 친구가 알아서 결과물을 내요. 근데 제가 만든 과정들을 가지고 내가 이런 과정을 했는데 그럼 옆에서 잠깐만 자 이거 팔아 자 이거 팔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다들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과정과 결과. 팔로의 고민은
다른 사람으로서 온 피드백에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제 어디서 나의 성장을 볼 수 있지? 이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뭔가를 찾는 건 성인 혼자만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뭐 저도 자기계발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뭐 미국에 저명하는 그런 자기계발서 쓰는 분들이나 가능한 것 같고 뭐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진짜로. 지금 됐으면 사실 여기 안 있겠죠. 저희가. 아 근데 됐어도 여기 있을 것 같은. 그건 좋은 네. 이러고 있지 않을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 넘어가서 주인 씨 요즘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원래는 막 지금 1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막 그런 고민들이 기본적인 베이스의 고민이었는데 어제 고민이 바뀌었습니다. 운동해야 돼요. 저희 사실 들어오기 전에 이걸로 한 10분 넘게 이야기했거든요. 운동을 해야 돼. 예전에 저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니까 배우분들이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제법 있는데 예전에 제가 20대 중반쯤 31살이었던 배우 형님이 30살은 아직 20대 같아. 근데 31살 되면 몸이 진짜 달라져. 그냥 팍 느껴.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31살 때 그걸 느끼고도 저는 사람이 발전하지 않았죠. 제 몸을 방치했는데 이제 이러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어제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근데 막 돈을 써서 할 시간이나 뭐 이런 건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저희 사무실이 24층인데 여기라도 그냥 걸어 올라가자. 계단을 올라갔는데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다이어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15층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빨리 올라가서 옛날에 그래서 뭐 한 맥시멈 한 8, 9분이면 올라가겠지 했는데 와 13분이 걸리더라고요. 한 두 호흡 정도, 한 번 정도 쉬면 되겠지 했는데 4번을 쉬었어요.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의 고민은 운동을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있으니까 어떻게 유지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버틸 수 있지? 그게 지금 되게 단순한데 진짜 못할 것 같은 고민 중에 하나예요. 어제 생긴. 맞아요. 저도 그래서 둘이 비슷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육아휴직 끝내고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 8시간 사무실에 앉아있을 체력이 나에게 있나 이 고민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고민이 너무 커서 아침에 오자마자 달리기 해야 돼, 우리 운동해야 돼 이러다가 왜 아무것도 못해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 이야기를 했던 건 체력이 없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고 결국은 하는 것도 못하고 해야 할 것도 못하는 이 상황이 블랙처럼 되면은 이걸 어디서 끊을 방법이 없다. 그러려면 기본인 체력부터 해야 된다. 근데 이제 6시에 시간이 없어서 6시에 조차 모임하는 이분들이 언제 시간을 내서 또 운동을 매일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고민이기는 해요. 핑계입니다. 운동해야 돼. 나부터도 운동해야 돼. 4시에 너무 만나서 슬펐어요. 대화하는데 저희 진행자분이랑 저랑 대화하는데 이런 게 공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소화제에 공감을 해. 뭐 때문에? 소화제. 뭐 제가 사실은 여기 중에 덩치가 제일 크고 100kg 가까이 나갔는데 가까이요. 뭘 먹어도 안 나가요 100kg. 아 진짜요? 전 나가니까. 아니 가까이라 그래서 가까이 나가면 제일 큰 건 아닌데. 네, 이게 제가 밥을 한 공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저한테.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소화 불량 된다는 거죠. 안 넘어가요.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아서. 스트레스 아니에요? 지금 전 세상 지금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살면서 요즘같이 제 마음속에 평화로울 때가 없어요. 네, 진짜 이렇게 평화로울 때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육아휴직 빨리 복귀하고 싶지 일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영원히 육아휴직하고 싶을 정도로 이 생활이 너무 잘 맞는 사람인데 이제 돈 때문에 복귀해야 되지만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가스알명수를 집에 2박스를 재워놓고 먹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요. 다 그렇구나. 네, 밀가루도 소화가 안 되고 이것도 소화가 안 돼서 제가 근 1년 반 만에 지금 10몇 킬로가 쪘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제 말랐을 때 알잖아요. 완전 말랐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별 이상이 없대요. 건강검진.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지났는데 그
그 건강검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불과 한 2주 전에 그때 이제 사업계획서 쓴다고 밤에 이제 계속 일을 할 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저녁에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가스알맹술 마시고 콜라를 하나 사놓고 계속 마시면서 일을 해요.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소화가 안 돼요. 또 가스알맹술 먹었어요. 그 다음날 됐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3일째 이제 밤늦게 이제 쓰는데 계속 그러는데 이유가 없어요. 먹은 것도 마땅치 않아. 이제 살은 쪄. 아,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체력과 나이와 신진대사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했죠. 달리기를 시작하고 무슨 나가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 저런. 그렇게 따지면 안 나가게 달려야지. 안 나가게. 그래서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계단이 더 안 좋아요, 무릎에. 올라가는 올라가는 괜찮아요. 네. 내려오는 게 안 네, 좋아요. 내려오는. 1층에서 11층까지 저도 하루에 뭐 그래도 올라갈 일 있으면 항상 계단으로 올라가는 편인데 정말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또 그 달리기 하고 나서 진짜 확실히 나아요. 조금 나아요. 맞아. 이게 운동해야 한다. 이게 제가 막 운동 전파를 막 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 하여튼 해야 한다. 살려면 해야 한다. 지금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저 근데 어제 그거 알았어요. 23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계단실인 거잖아요. 계단실. 네. 생각보다 직장 중에 계단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겠죠.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지금 일하는데 24층은 사실 아파트 24층이랑은 완전 다르니까 층고가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한 층 올라가는 게 거의 이렇게 3번 올라가는 승부 있는 갯벌 타워. 아니요, IBS. IBS 타워 거의 높죠. 그냥 한 근데 50층 올라간 걸걸? 한층 올라갈 때마다 헉헉거리니까 내가 쪽팔려가지고 그분들 쉬면서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잠깐 숨 참고 올라가고 또 지나가면 헉헉거리고. 네, 이게 다들 나이가 드니까 오늘 가장 활발한 대화가 이 체력에서 오는 거지. 여기 대화가 없잖아요. 젊으니까 아저씨들 대화 같아요. 대봐요 나이. 알게 될 거예요. 일본 가서 소화제 사온다니까요. 딴 거면서. 그 용한 소화제인 거 아니에요? 해야 돼. 그게 근데 사실은 일하면서나 모든 부분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이. 그 운동을 해서 뭔가 막 다른 주변 친구들 보면 막 펌핑하고 이러잖아요. 몸 막 키우고 벌크업하고. 매일 벌크업하고. 근데 그것보다 그냥 체력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죠. 네. 저도 결국에는 와이프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수영을 3개월치를 끊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가야 되는데 언제 가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언제? 예를 들어서 저녁 때 7시 넘으면은 야근해야 되거나 이럴 일들 분명히 생기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니까 결국엔 아침밖에 없잖아요. 아침 걸 끊었는데 보통 한 달 하면은 20일이거든요. 총 나가는 게. 한 10일 정도 나가면 잘 나간 것 같아요. 그쵸. 일주일에 한 이틀만 나가도. 3일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그거 네. 잘하는 거죠. 그거 나가보려고.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우시군요. 왜냐면 다른 거에 너그럽지 않으신데 이제 이 부분은 3일에 한 번이면 되지.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근데 진짜 걷는 거든 뭐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면. 근데 그것마저도 뭔가 막 제대로 달리기를 해야지 하면서 나이키 런 깔아가지고 막 와 뛴 다음에 나는 인스타에 올라와요. 친구들이 막 시간에 한 5km로 10km를 뛰어요. 그런 거 올라오면 와 나는 지금 8km 시속으로 3km만 뛰어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것들마저도 보면서 내가 운동을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때 있어요. 민감하군요. 네. 타인의 그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역이용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이럴 거면 그냥 타인한테 나를 노출하자. 그래서 다 후발력 까가지고 그냥 다 올려버리고. 근데 스토리 보면 다 먹는 것만 올라왔는데 맛있게 먹는 거 올라왔는데. 왜냐면 운동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운동으로는 콘텐츠가 나올 만큼 안 해서. 운동해야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운동해야 하는데 저희 진짜 다 운동하셔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니까 운동하시고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소화 안 되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명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하라는 거 다 해보고 있어요. 근데 호흡이 여기 이 가슴 밑으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소화 안 되듯이 호흡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막 검색해봤더니 이것도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몸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질 않고 닫혀있으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다.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은 거 같더니 이제 호흡이 배까지 안 내려가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빙빙빙 돈다는 거예요. 위에서만. 그런 것도 너의 집중력이나 너의 삶에서 네가 급해지고 막 성급하고 이런 것도 이제 거기와 연관이 있다. 그런 거에 조금 많이 저도 이제 이런 거에 그렇구나 막 이런 편이라서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준희 대표님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고민을 갖고 왔는데 고민을 벌써 제 고민을 똑같이 이야기하셔서 사실 이제 제 고민은 저는 이제 한 재단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지금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다시 복귀를 이제 일주일 남겼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제가 다시 사무실 복귀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매년 저는 달라지거든요. 매년 저도 달라지고 제 생각도 달라지고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저는 되게 빨리빨리 변해요. 올해는 이거에 더 앞으로는 이렇게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빨리빨리 이러는 편인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기대하는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규정해놓고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아이도 있고 가족에도 충실해야 하고 누가 술 먹자 그래도 전 이제 매일 못 나가고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 날 이제 변했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날 어필해야 하나 싶은데 그걸 또 어필하는 것도 웃기고 이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한 나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당연히 잘 받아들여 줄 것 같은데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1년을 쉬다 보니까 특히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가서 링 위에 올라가서 맞으면서 또 맞다 보면 또 좋은 되고. 운동하시고 좋은 정신 건강과 밖에서 질문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 질문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질문 있어요. MBTI 어떻게 되시나요? 저 ENFP예요. 인프피시구나. INFP예요. 저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이 제가 막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느끼지만 저는 절대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도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와이프랑 아이가 잠깐 뭐 친정에 가 있거나 그 혼자 있는 시간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그거는 저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얻지 못해요. 공감이 안 돼. 저는 다른 사람에게서 없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혼자만의 그건 시간을 쉬는 가질 수 거잖아, 있어서 그냥. 네, 그 쉼이 있죠. 이거 육아 토크 따로 해야 돼요. 아, 육아 토크 따로 그렇구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걸 지금도 너무 즐기고 좋아하고 그 시간이 점점 없어지니까 더 힘이 드는 거죠. 사회적 MFP로 변하는 것 같아요. INFP에서. 그 MFP가 원래 되게 소심한 외향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NFP. 소극적인. 제가 NFP. 네, 여기 NFP. NFP. MFP가 그쵸. 이들 중에서 인싸 제일- 중에 아싸. 근데 인프피는 그러면은 뭐죠? 아싸 중에 아싸죠. 아싸 중에 네, 아싸요. 맞아요. 인프피. 인프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목소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크니까 남이 한마디 똑같이 한마디 해도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근데 막 제 말이 힘이 있다가 아니라 그냥 크게 들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문제는 그러니까 나는 좀 나를 스스로를 생각하면 이런 다른 문제들에 내가 개입이 안 돼야 되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이미 거기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적극적이어야 되고 뭔가 내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그걸 같이 해결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근데 제어가 안 돼요. 알아서 그 문제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같이 해결하고 있고. 더 깊이 고민하죠 그 당사자보다. 맞아요. 더 깊이 고민해요. 그러느라 지금 끝까지 가 있어요. 그러느라 내 걸 잊어. 나중에 와서 보면 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있었구나. 집에서도 똑같아요. 집에서도. 업무 시간에 남의 문제 해결하고 야근 때 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맞아요.
공감되시나요? 공감해. 아 근데 뭐 어느 정도는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고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느라 이제 내 걸 못하고 있으면 오케이. 그 맞아요. 맞아. 나중에 문득 억울해요. 네. 그러니까 인정을 갈구한다니까요, 마지막에. 음. 나 이렇게 누가 내 했잖아. 것까지 포기하고 도와줬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이래서 F들은 상황. 안 돼. 네, 그래서 F들은 안 돼. 그래서 그거 많이 하지 않으세요? T가 되기 위한 노력과 연습. 와 그러면 여기서 나 빼고 다 F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픈지 몰라요 사람들. 얘는 T가 돼가고 있어요. 난 그래서 어제 다이어리를 샀다고요. 우와. 스스로를 어떡해. 위해서. T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러면 다이어리를 샀다. 이제 T가 문제가 아니라 J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기록하고 이렇게 약간 둘 다인데 어찌됐건 적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이어리도 이제 한 두세 장 그것도 그 F로 인해서 산 거거든. 내 감정적인 걸로 샀기 때문에 한 두세 장 쓰다가 그러면 감정적인 걸로 샀고 P가 그거잖아요. 매짐을 잘 못하는 거죠. P는 잘 흐지부지 되는 거잖아요. P가 약간. 뭐 그렇죠. 그럼 이제 흐지부지 계획적이지 않은. 네. 아니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준이는 패턴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다이어리 같은 걸 안 사요. 수첩을 진짜 혼자 수첩을 한 4-5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옛날에 스테이시요. 아니 제가 쓰던 수첩인데 제가 쓰다가 버려요. 어느 순간 얘한테 가 있어요. 그럼 그게 한 반 정도가 자기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수첩이 한 3-4개가 있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수첩이 도니까 수첩이 바뀌면 안 되니까 포스트잇으로 바꾸더라고요. 찍고 메일 쓰고 그걸 그냥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저희는 1년짜리 다이어리 사가지고 끝까지 못 써요. 절대. 얘 못 쓸 거예요? 저도 안 써요. 이게 오히려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이렇게 PC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앱을 잘 써요. 거기다가 해놓으면은 1년 뒤, 2년 뒤에도 내가 했던 거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네, 봐요. 그러니까 업무할 때 보면 저는 그래서 오히려 노션 앱도 많이 쓰는데 유용하게 쓰는 게 그 마소의 그 스티커 메모 있잖아요. 이게 붙이는 그게 되게 좋아요. 그거를 PC에다가 그냥 띄워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플로팅을 그냥 해놓을 수 있어요. 플로팅 해놨다가 걔를 앱에서 원노트 앱을 들어가면 그 스티커 메모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 내가 메모를 써놨던 걸 확인하고 싶으면 또 핸드폰으로 밖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 확인하고 진짜 나랑 진짜 안 맞는. 다른 PC에서도 내가 내 계정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메모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그것마저도 이제 처음에 자동화 할 때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이거 연동하고 열심히 할 필요가 이렇게 없죠. 저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 다음에 안 써.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아니 노션은 좀 정리를 좀 하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티커 메모는 그거요. 진짜 내가 막 끄적끄적 해놓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버리듯이 X를 눌러버려. 그러면 그 기록이 누적이 돼. 그게 알아서. 근데 그거 그러면 내가 없앨 수 검색하면 돼. 할 말이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그거 할 때도 이 색깔별로 이 색깔은 어떤 업무, 이 색깔은 어떤 업무 다 정해놓고 합니다. 제가 지금 5개가 떠 그냥 있거든요. 하라고요. 스티커 메모가 화면에. 근데 이거 2023년 1월 30일에 써놓은 게 아직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못 지워요. 화면에? 네, 화면에. 화면에 지워놔도 나중에 검색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맥은 스티커가 검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반 맥에 있는 메모로. 스티커 메모 맥을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호두님 팟캐스트인데 계속 이 대화 주제가 그래서 맥은 안 써야 되는데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니 근데 재밌네.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그 투두 쓰거든요. 투두 그거 쓰는데 일에 카테고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할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지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적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카테고리가 네. 제이들이라. P예요. 아니 이게 P라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J면 그냥 J는 여기 다 NFP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MBTI 제대로 검사하면 INFP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네. 더 좀- P를 만나냐, 더 J를 네, 만나냐. 맞아요. 상대적이구나. 그래서 제 고민은 그래서 이 MBTI로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원래 없다. 흐지부지 최고 스킬은 MBTI가 그렇죠, 아닐까? MBTI죠.
충분히 공감을 해준 뒤 내 얘기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실 지금 일주일이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복귀하고 나서 나는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하면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쓸 거거든요. 저희 때 맞아요. 이제 저 혼자 또 신경 쓰는 거죠. 이제 인프피 세계로 날아가는 거죠. 아, 갔는데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걸면 난 어떻게 해야 하며 뭐 이런 상황에서 난 또 뭘 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단에서 특이하게 경영 쪽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고 한 10년 넘게 사업만 했어요. 문화예술 교육이랑 축제, 공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왓츠더더랑도 함께 했고 축제, 뭐 특히 축제를 엄청 많이 하고 이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바가 하지 마 하는데 저는 해야 한다. 막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일이 터지지 그런 것도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그게 마음이 편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점까지 신경을 써서 이 지점까지 다 매듭을 지어놓고 움직이는 게 마음이 편한 것도 있고 FP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다른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MBTI로 사람을 다 그러기 너무 잘하시던데 맞아요? 아니 이게 아까 말한 거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 뒤에다 붙여야겠다. 아, 제가 F죠. 뭐 이런 거 해야겠다. 목소리 많이 커졌어요. 이게 이제 MBTI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게 자꾸 매일 듣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호두한테도 호두가 MBTI 너무 재밌어가지고 맨날 듣다 보니까 이게 자꾸 MBTI가 좀 무슨 약간 느낌이 좀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요새 약간 이렇게 조사했을 때 애매하게 나오면 좀 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극이고 나머지 다 극 NFP라서 아 그래요? 완전 극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보통은 가지가 이제 중간이죠. 네. 어디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쵸. 다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는데 최근에 인스타에서 제일 재밌게 본 게 제가 지금 인스타 사진으로 내놨는데 뭐 당신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기가 빨린 겁니다. 뭐 슬퍼서가 아닙니다. 기가 빨린 겁니다. 다 기가 빨린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불러주면 열심히 나가서 또 떠들겠습니다. 아는 배우가 저를 연극에 초대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나는 이제 연극을 재밌게 봤어. 근데 나랑 작업했던 친구니까 내 표정을 아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저 감독님이 오늘 재밌게 보지? 하고서 막 신나서 연기를 했대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동료 배우들이 저 감독님 우리 연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표정이 없어. 무서워. 막 이랬다는 거예요. 대표님? 나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랑 저는 7년을 하는데 이 친구는 기가 빨려서 저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전 그 표정에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얘가 오늘 기분이 안 좋나? 이만큼은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 보면 아닌데 이래요. 근데 내가 네 표정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와가지고 이제 눈 마주치는 걸로 봐요. 얘가 눈을 안 마주치면 이건 기가 빨린 게 아니라 나한테 기분이 나쁜 거다. 근데 눈을 마주치는데 뾰루퉁하다? 그러면 뭔가 기가 빨린 거다. 그래요? 네, 그게 또 있어요. 같이 하다 보면. 이런 게 진짜 호흡이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게 맞아요. 사무실에서도 저도 목소리 크고 막 다른 애들 거 참견 막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내가 기분이 나쁜 줄 알아. 네.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기가 빨린 거야. 그 순간에 그냥 나 혼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네. 가만히. 그냥 그런 편말이 이제 책상에 있으면 좋겠어요. 난 그러니까, 기가 빨린 상태. 이렇게 딱 한번 제가 올려놓으면 재단에 가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대출 중입니다, 해놓으면 이런 것처럼. 기충전 중입니다. 그거 괜찮다. 그런 거 하나 올려놓고 그냥 진짜 기분 나쁜 거 아니고. 디자인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걸 또 사진 찍. 그건 호두도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해놓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기도 해요. 재밌죠. 편하니까. 맞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구나. 그걸 또 올리면서 신경 쓰겠지. 내가 약간 기분이 나쁜 건 맞는데 이걸 하는 게 맞나? 뭐 제가 가끔씩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 대표님이 이렇게 와요. 아니면 제가 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막 해요, 막 이야기를. 근데 저 사람도 아이잖아요. 되게 예성적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는 응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파라 대표 오잖아요. 말을 안 해요. 얘가? 딴 데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먼 산 쳐다보고 내가 느끼기에 뭐냐면
아 이제 대화할 사람이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멍 때리고 지금 빠져 있어도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뭔지 알 것 같은 거야 그게.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잖아요. 얘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 저랑 둘이 만나잖아요.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힘들까 보다. 7년 내내 얘기해요. 뭘 더 얘기해요. 하는 얘기 맨날 똑같은데. 그리고 말하니까 맞는 거 같기도 처음 하고. 재밌었는데 이렇게 둘이랑 줄이랑 너무 외롭다. 아, 재단에서 누가 데려가야 된다. 애기 한 살 옆에 앉아가지고 아빠밖에 못하네. 아빠 이거 하는데. 누구 하나 애기 보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건 똑같네.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맘마. 하여튼 오늘 저는 재밌었는데 이게 제 고민을 너무 MBTI로 넘어가서 좀 실망스럽긴 하죠. 근데 뭐 그래도 잘 마무리됐으니까 1시간이 넘어가기도 했고 목표가 1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급하게 매조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 사실 처음이시잖아요. 팟캐스트 녹음 이런 방식이 아침에 특히 6시에 모여가지고 세팅해서 한 6시 반부터 지금 몇 시야? 뭐 몇 시인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1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1시간 20분 했어요. 진짜 꽤 길게 했거든요. 뭐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저요? 저부터?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던 것들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원래 아침에 조찬 모임 하듯이 좀 편하게 했던 것 같고 좀 걱정은 이거를 매주마다 제가 이 시간에 맞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되고 집이 멀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이 되고 근데 뭐 재밌었습니다. 뭐 좋지. 저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저는 이게 녹음을 받으면서 파형을 보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잔잔하다가 뒷부분에서 파형이 막 요동을 쳐요. 막 와다다다다다. 이게 점점 시간 가면서 더 적응해 나가면 조금씩 더 뭐 재밌어지고 좀 퀄리티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점점 산으로 가지 않을까. 얘기들은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이 걱정일 뿐. 네.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아카이브인 것 같아서 좀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걸 하자고 했던 이유는 요즘에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경험도 흔치 않고 다들 자기 거 말하기 바쁘고 자기 말, 자기 브랜드, 나 중심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 거보다 내 거에 집중해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느 집에 와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그나마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도 필요했고 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잘 되면 또 이 시간에 누가 오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또 같이 와서 그분 이야기 듣고 이런 경험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죠. 운동처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